두부에서 가장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몇 프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부를 많이 먹어도 나는 뭘 먹은 거냐? 물을 먹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셀코TV 탐나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텐데 오늘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식 위주로 얘기를 그쵸. 했어요. 근데 오늘은 반찬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뭐 효율이 높네 낮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조금 이제 야, 좀 이렇게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 이런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녀라고 들어보셨어요? 찬녀? 네. 반찬 만드는 여자네. 반찬 만드는 여자가 참모,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참모. 그게 아마 처음에는 열을 쓰다가 뒤에 이제 존칭을 올려서 아마 뒤에는 참모라고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세종실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신이 찬녀를 시켜 술, 과일, 두부를 만들어 올리니. 그러니까 그때 찬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분야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럼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여기도 나온 게 뭐냐? 술, 과일 그리고 뭐야 뒤에 두부. 두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오늘 두부부터 합니까? 네, 두부부터. 우리는 지금도 두부를 즐겨 먹고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좋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글포글 두부찌개 하고 그냥 시장 가면 손두부찌개. 순두부. 그다음에 모두부. 모두부, 그다음에 두부 부침. 부침. 많죠. 그다음 두부 요리는. 두부 근데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저 두부 이렇게 뭐 삶아 그게 모두부구나. 모두부. 그다음 비지 있잖아. 비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한국은 참 두부를 대충 먹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는 두부는 뭐냐? 치즈예요. 치즈. 치즈는 발효인데? 아니 치즈가 발효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요걸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치즈 발효 아니에요? 치즈 발효 아닙니다. 아니 우유를 계속 이렇게 저어가지고 덩어리가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치즈가 뭐냐? 우유에서 단백질을 뽑아낸 게 치즈잖아요. 그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효소 첨가 혹은 레몬즙과 같은 식초 첨가. 그리고 나와서 덩어리지면 치즈, 미생물이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발효식품이라고 하냐면 치즈가 귀하잖아요. 이거를 보관하려면 겉에다 곰팡이를 일부러 그래서 피워. 발효로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부도 왜 치즈로 서양 사람들이 보냐면은 두유, 우유랑 다른 두유. 거기에 뭘 넣어요? 응고제 넣죠. 간수 넣어가지고 결정을 만들죠. 결정을 만들죠. 그게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 그거를 꼭 짜서 만들면 그게 두부잖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한 치즈, 치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두부를 두부라고 읽기도 하지만 설명을 할 때는 플랜트 치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응고한 게 치즈고 그쵸. 식물성 단백질을 응고한 게 두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두부가 없었으면 옛날 우리 절에 계신 스님들은 다 단백질 결핍에 걸리셨겠지. 근데 두부만 가지고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이 됩니까? 그게 됩니다. 두부 단백질만 갖고도 사람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부만 갖고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부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에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두부에 열광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은 서양이에요. 달걀 동물성, 그 다음에 베이컨 동물성. 얘들은 동물성을 너무 먹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하죠. 식물성을 섭취하십시오.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양에서 날라온 게 두유. 그 다음에 치즈 대신에 두부. 그리고 요즘은 두부를 가지고 스테이크도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두부는 비건 요리 드시는 분들 그걸로 건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먹는 두부지만 이제 지금 한국의 두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건강식.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실제 비건들이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두부는 그럼 많이 먹어도 돼요? 두부는 일단 많이 드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함량을 봤을 때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뭐냐? 지방인데 그 콩은 두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지방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콩기름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태두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콩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콩기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오히려 좋은 기름이죠. 그리고 두부에서 가장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이 몇 프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부를 많이 먹어도 나는 뭘 먹은 거냐? 물을 먹은 거죠. 수분 섭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급식에 나가도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두세 점 주는데 두부는 이렇게 한 모 또는 반모 잘라주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분 함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드셔도 궁극적으로는 수분을 섭취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갓한 모두부, 생두부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또 얼려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얼린 두부. 얼려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근데 이제 얼린 두부를 어떻게 드실까? 얼린 상태에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 무슨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해동해요. 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두부를 보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이에 물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얼리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거미줄 같은 걸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냉동해라고 하거든요. 얼려서 생기는 나쁜 점 해라 그러는데 요거 된 다음에 이 얼린 그 두부를 해동하잖아요. 그럼 물이 쫙 빠져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두부를 먹을 때 이게 뭐 맛은 있는데 이 좀 너무 수분감이 많다. 요런 거 이제 얼린 다음에 해동한 두부는 물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조금 더 다른 조직감을 느낄 수가 있죠. 말린 두부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말린 두부는 어떤 거냐면 말리니까 얘들이 붙으면서 약간 억세지는 면이 있는데 해동 두부는 약간 스펀지 같은 면이 생겨서 조직감이 달라지거든요. 영양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그래요? 없고요. 오히려 영양적으로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용성 성분들은 제거가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수치로만 보면은 이런 거 두부가 있어요. 물이 많잖아요. 근데 얼린 두부를 해동하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를 먹으면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영양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단백질이 농축된다라고 설명은 드리는데 그거는 물량의 차이일 뿐이지 안에 있는 양이 뭐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두부는 그냥 생두부를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지져 먹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영양식품적으로 봤을 때는 지져 먹는 게 더 좋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두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지용 이제 한번 압착을 하잖아요. 이 과정 중에서 두부 그 대두 속에 있는 콩기름 성분 같은 게 많이 또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콩기름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짐을 할 때는 콩기름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식용유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두부에 부족한 불포화 지방산 성분들이 좀 보강이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수분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 비해서 들어오는 영양성분가 적거든요. 지지게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농축이 되니까 좀 영양소의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지는 게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지지고 또는 노년식도 조금 지져서 부쳐 드시는 게 조금 좋고 일반 성인들은 오히려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생두부나 아니면 이제 탕을 끓여서 찌개 같은 걸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그 우리나라 식단 좋네요. 그러니까 꽁치 김치찌개 할 때도 두부, 뭐 김치찌개는 무조건 두부
또 된장찌개에도 두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찌개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아버님 세대, 네. 아버님 세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식품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장수를 하시지? 이유는 뭐냐? 그분들 뭐 있으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일제시대 마지막 정말 먹을 거 없던 시절 그리고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자라나고 20대에 혈기왕성할 때 못 먹고 살았는 세대거든요. 거의 다. 그럼 이 세대는 분명히 초년의 영양소 섭취가 없었으니까 좀 허약하고 못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90세, 100세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럼 저는 거기에서 저분들은 콩을 언제나 드셨다. 두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셨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그들의 이제 그 세대의 건강 비법 중에 하나로 두부라고 하는 거를 저는 꼽죠. 네. 자, 오늘은 반찬 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부 정말 영양가 풍부하고 맛도 좋고 말이죠. 한국인이 즐겨 먹는 반찬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렇죠. 밥이 없을 때는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왜 두부 다이어트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왜냐면 우리나라 다이어트들은 히트를 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미국 쪽이나 이런 서양에 제시가 됐던 것들인데 서양 사람들은 두부를 비싸요. 두부가. 그러니까 두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염두에 못 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게 주로 뭐냐? 대두 단백질 그냥 쉐이크로 먹죠. 우리가 단백질 그리고 지금 수많은 단백질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드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부를 드셔라. 두부를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좋은 게 우리 옆에 이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강,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도 두부 반찬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지난번에는 주식 얘기 나눠봤는데 쌀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부를 시작으로 반찬 종류의 영양분 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